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죠. 예? 국장께서 발언하신다고요? 해당 국장 나오세요. 네, 교육문화환경국장입니다.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기관의 구성 형태는 권력분립 원칙 아래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은 상호 통제, 견제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은 그 성립과 기능에 있어서 상호 독립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은 그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데 비하여 단체장은 구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의의 단체 의사를 의결하는 사항은 주민, 단체장, 공무원 모두에게 영향이 미치는 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은 그 자치단체의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즉 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단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회에 제의를 요구하거나 선결 처분권을 행사하는 등 견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야탑 청소년 수련관 등 일방적인 사업 중단 등은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야탑, 임해, 여수, 도촌 지역의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쾌적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자 야탑 청소년 수련관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장이 지방재정 개편을 핑계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사업기간이 2013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이나 금년까지 의회에서 의결한 총 예산은 111억 7천만 원 중 약 9억만 집행하고 102억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집행을 일방적으로 중단 결정 시 법령에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단체장이 재량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거는 단체장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줬는데,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의결해 줬는데 자치단체장이 상황에 따라서 재량으로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의회는 뭐죠? 자, 국장께 묻겠습니다. 성남시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시민입니다. 시민이죠? 예. 그러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장님도 될 수가 있고 그 시의원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시의원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시의회고요. 시장은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이에요.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중단 보류 결정 시에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의회 사전 보고를 하든지 상의를 하든지 그런 기본적인 조치조차 생략하였습니다. 최소한 지역구 의원에게 양해는커녕 그 흔한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야탑 주민에게 설명회 개최도 했어야 되는데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장이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그 단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야탑 3동이
분당 지역에서는 우리 이재명 시장에 대한 시장 지지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야탑 주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롱하는 것인지 시장에 대한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을 이유로 본의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야탑 이동 8단지 노인정에서 야탑 이동 사회복지담당이 와서 서명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청소년 복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는데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문화예술 체육의 거점이며 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유감입니다. 어찌 보면 청년 배당보다도 더 시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중단된 청소년 수련관 시공업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일시적으로 대형공사 투입 사업에 대해서 재조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완전히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게 지금 재조정이 완료가 되면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재조정이 언제 완료가 되고 언제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지금 현재 공사 중단된 지가 지금 현재 7월인데 검토를 지금 현재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하실 건지 구체적인 시한을 답변 바랍니다. 구체적인 시한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그게 이제 시에서 시행하는 대형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 국장이 와서 답변을 하니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남의 미래를 담보하고 약속된 성남을 위해서라도 자본 지출 사업은 중단하지 마시고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며 소비성, 낭비성 행사나 축제 예산은 통합하거나 예산을 절감하여야 합니다. 소비성, 낭비성 축제 예산 사례가 많지만은 최근에 있었던 광복 71주년 기념행사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억 6천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 중에 759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념 공연으로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가수 이모 씨가 노래 3곡에 3천만 원, 가수 김모 씨가 노래 3곡에 1,000만 원, 가수 손모 씨가 350만 원, 사회자 김모 씨가 말 몇 마디 하고 출연금 500만 원 등 출연료와 방송 장비 등으로 7,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연과 더불어서 시스템 및 시설 예산이 약 3천만 원, 그 다음에 행사 기획 및 연출에 200만 원, 부대 행사에 300만 원, 인건비, 홍보비가 417만 원, 렌탈비가 300만 원, 운영비가 320만 원 등 총 1억 6천만 원 예산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성남시에는 훌륭한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약 1,900여 석의 좌석이 있습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본 행사를 하였다고 하면은 약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페라 하우스에는 기존의 조명, 시스템, 시설 모든 것이 전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행사 성격에도 맞게끔 우리 성남 시립예술단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노래 3곡에 3천만 원 시민 혈세를 집행하는 것이 과연 조국 광복을 위하여 몸과 온 재산을 바친 순국 애국지사의 유지에 맞는 행사입니까? 그분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노릇입니다. 이는 성남 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각종 행사의 사유도 주최 측이나 집행부, 팀 과장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행사 취지도 살리고 공직자들의 역량도 함양시키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전담 사유자인 권모 씨를 채용하여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든가 아니면은 전담 사유자를 활용하면 될 것을 광복절 행사 성격에 맞지도 않는 코미디언을 초빙해서 말 몇 마디 하고 5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지방재정 개편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는 상식에 맞지도 않고 아무리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생각 없이 퍼주듯이 살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쓰고 나눠주면 그만인 경상비 지출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남의 미래를 준비하고 약속하는, 좀 전에 윤창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본 지출 사업은 오히려 축소시키는 등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탑밸리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다며 6년 동안 검토만 하고 있으며, 그나마 의회에서 의결한 야탑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지방재정 개편을 핑계로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과연 법령을 논하기에 앞서 이치에 맞는 것인지요. 지방재정 개편으로 시 재정이 어렵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은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선심성, 낭비성, 일회성, 유사 중복성 사업은 전면 축소 조정하는 등 예산 편성과 심의 의결의 일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남 시민에게 모라토리움 선언하겠다고 협박하지 말고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살림을 잘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 재정은 시장께서 홍보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과 운영 집행을 엉터리로 하여 2015년 작년의 경우에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이 9,325억 원에 이릅니다. 우리 시 2014년도의 세입이 2조 5,489억, 2015년도에 2조 1,336억으로 2014년도에 비해서 800억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이. 그런데 잉여금은 작년도의 경우에 9,325억으로 약 잉여금은 9,325억 원에 이릅니다. 이 비슷한 인근 시와 한번 이 예산 대비 집행률을 한번 따져봤더니 수원 같은 경우는 총 세입이 2조 6,370억에 세출이 1조 9,557억으로 약 집행률이 74%에 이릅니다. 고양시가 78%, 용인시가 82%, 부천시가 76%, 안양시가 79%, 우리 성남시는 예산 대비 집행을 한 집행률이 65%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을 해서 작년도에 9,325억 원을 집행을 하지 않은 잉여금입니다. 이렇게 살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세워놓고 전부 다 불응에 처리하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성남시 살림살이의 실태입니다. 다음은 야탑밸리 부지 활용방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탑밸리 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담당 국장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유진열입니다. 한송섭 단장님이 명예퇴직 휴가에 따라서 본인이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야탑밸리 부지에 대한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탑동 4-2번지 1원 지역산업 혁신 기반을 구축하자 2005년부터 도시계획 시설인 연구시설로 조성을 계획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나 시 재정 부담 예산의 문제로 2010년부터 사업 착수가 보류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 착수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8년 인구 100만 달성 시 지방행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야탑밸리 입주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나
본시가지 재개발과 노후주택 정비 사업으로 2021년 이후에 시인구 100만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이 됨에 따라 지방행정연구원 설립 시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사업 추진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야타밸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공익성과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책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토록 대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책 연구 결과에 따라서 사업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야타밸리 사업은 2010년도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6년 동안 사업 진행이 전무합니다.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타밸리 부지 10,000평에 그동안 부지 매입비 200억과 그다음에 설계비 이런 그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그동안 30억에서 230억의 예산이 투입된 이후로 2010년 이후로 지금 이제 사업이 전면 지금 이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들어온 이후로 그 이후에 성남은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은 야타밸리는 2015년까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부터는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나마 그 약속도 어기고 지금 현재까지도 활용 방안이 지금 현재 1년 이상이 또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자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야타밸리 조성 사업이 6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바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야타밸리 부지 활용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원래의 목적대로 지식생명첨단산업, 즉 IT, BT, CT, NT 등 교육연구시설로 계획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수도권 최대의 드론산업 연구 및 체험시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드론은 막힘없는 창의성의 기술이며 인간이 새의 눈을 가짐으로써 그간 거주하지 못했던 창공의 3차원 입체 공간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21세기 국가 성장 동력의 근간인 드론 산업의 연구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기술 연구단지 및 체험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드론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혁신과 모험적 활용, 비즈니스화와 접목시켜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드론 산업의 메카로서 선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현재 판구요 테크노밸리, 창조경제밸리 등에 근무하는 젊은 인재들 80% 이상이 서울과 용인 등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성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직주체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도 좋을 듯합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